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푹 주무셨습니까? 아니요, 잘 못 잤어요. 오늘이 걱정이 돼서 못 주무셨을까요? 어제가 회상이 돼서 못 주무셨을까요? 항상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즐겁게 못 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뭐 즐거운 시간이에요. 특히 다음 주 선거 끝날 때까지는 네. 편한 잠자리는 어려우신 걸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선거는 선거고 또 네. 태권도의 할 일들은 또 계속 해야 되니까 네. 저는 그거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네. 웃는 모습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매력 있으십니다. 네. 조금 긴장한 거죠. 아, 긴장하면 더 매력 있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제17대 국회의원장 선거 기호 7번 그리고 7가지의 공약을 들고 나오신 777 럭키세븐이 3개를 강조하신 이지성 후보님과 함께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이제 공약이나 또 정책 또 혹시라도 또 우리 국회의원 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셨던 후보자님들께서 놓치신 공약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댓글창에 글을 올려주시고 좋은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뭐 가볍게 우리 이지성 후보자님 네. 긴장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네. 삼행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삼행시. 네? 삼행시요? 네. 무슨 삼행시요? 뭐 국교원? 우선은 네. 가볍게 네. 우리 후보자님 이름을 한번 아, 저 이름으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이 기회다. 지, 지금 하지 않으면 늦는다. 성, 성공하는 국교원을 만들겠다.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 이거 짜고 한 줄 알겠는데. 언제든지 또 물어보십시오. 또 좋습니다. 다른 걸 하겠습니다. 자, 국기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기원이요? 네.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국교원을 보면 끝났어요. 보면. 네. 기, 기가 죽는다. 원. 원통에서. 예. 우리 후보자님의 삼행시 아주 재치 있고 센스 있으셨는데 네. 그 국기원의 삼행시가 조금은 더 긍정적이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한번 정도 가져보고요. 긍정으로 만들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네. 일선 도장도 운영을 해보셨고 네. 그 사무, 기획, 행정 모든 태권도의 전반적인 업무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계신데 네. 저는 우리 후보자님 이외에도 모든 국회의원장 입후보하신 후보자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일선 지도자들의 현장, 그건 뭐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해외에 계신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모든 태권도 지도자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네.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태권도장 사범님들은 네. 그러니까 주 수련생층이 어리다 보니 네. 그 어린 친구들의 그 트렌드, 네. 유행을 민감하게 캐치를 하시는데요. 네. 네. 그럼 우리 현장에 계셨던 우리 후보자님은 네. 요즘 네. 사진 찍을 때 네. 아이들이 취하는 포즈가 2가지가 있는데 자, 알고 계시는지 한번 자, 제가 이제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 자, 카메라 들고 계시죠? 자, 1번 포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포즈가 뭐였죠? 전 이거예요. 손흥민?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하는 포즈가 하나 있는데 그래요? 네. 내가 잘 몰라. 난 몰아주기 이것만 봤는데. 이 몰아주기는 뭐 벌써 좀 언제쯤에- 지났어요? 많이 지났죠. 요즘은 가르쳐 주세요. 요거. 네네네. 요거를 네, 이제 네. 청소년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어린 친구들이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캐릭터를 본따서 하는. 뭐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참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일선 지도자분들이 현장에서 아이들, 그러니까 제자분들의
그 제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네, 말씀드리고 싶은 맞습니다. 거고요. 네. 그 우리 후보자님을 비롯한 이제 국회의원 원장 선거에 나오신 모든 후보자님들이 사범이 네. 지도자들이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듯이 선거 때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요번에 이제 국회의원 원장 선거의 시스템이 바뀜으로 인해서 네. 한 가지 공약이 바뀐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가장 중점적으로 된 게 도장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주 긍정적인 얘기죠. 도장 지원 아주 좋은 얘기죠. 제가 이제 많은 훌륭하신 지금 선거를 준비하셨던 분들의 공약을 다 모아보면 네. 예전에 없었던 것이 그거예요. 도장 지원. 네, 도장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음. 가장 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인단들이 관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신 것도 있어요. 바람직한 현상이겠죠? 네. 네. 앞으로는 바람직하죠. 근데 네.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던 게 더 가슴 아픈 거죠. 네, 과거는 과거고 이제 앞으로의 비전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도 이제 다른 후보자님들의 그 공약집을 이 방송을 위해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 네.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네. 빠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복지, 홍보, 해외 지부 세계와 단체 협력, 뭐 도장 지원 사업, 그리고 뭐 이제 태권도 산업에 관계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국회의원장의 수장이라면 네. 전 세계 태권도인들을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하나된 방향으로 하나된 생각으로 함께할 비전 제시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9분의 후보분들 보면 비전에 관계된 얘기는 발견을 못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공약이라는 부분은 좋은 것을 많이 생각하고 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나오셨던 9분들이 본인의 색깔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색깔에 따라서 보면 어느 부분은 좀 빠지고 어느 부분은 좀 늘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의 공약이 제일 너무 많죠. 많죠. 네, 많고 네. 좀 디테일하죠. 왜 네, 이게 구체적이죠. 디테일하냐면 네. 제가 벌써 20년 전부터 많이 주장했던 부분을 넣다 보니까 네. 그리고 속속들이 아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디테일에 이렇게 빠진 거고요. 또 좀 아쉬운 거는 지금 그 미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4차 산업에 대한 얘기에 대한 공약이 하나도 없어요. 네. 네, 그게 좀 저희가 앞으로 이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 지금 거를 현안을 해결하고 하겠다는 생각도 있으셔서 네. 그럴 수 있었는데 네. 저는 사실은 거기에 집중을 먹거리에 집중했어요. 먹거리에 집중하셨다. 과거 잊으라 그러셨죠? 네. 원망스러워도 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 갈 일이 네. 정말 어려운 길인데 그 길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공약을 보시면 7대 공약 중에서 산업에 대한 공약이 아주 중점적으로 가 있습니다. 네, 유일하시죠. 네, 현재로서는 유일하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관심 많이 다른 갖고 분들도 다 생각을 하시지만 네. 현재로서는 공약에 아직 없어요. 보시면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런데 이렇게 오늘같이 이런 거를 하다 보면 공약이 바뀝니다. 그게 다른 분들 지금도 계속 공약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뭐 지금 4차 산업이나 네. 앞으로 태권도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은 네. 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 선거 방법도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만 유일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방법이 앞으로 이 선거의 문화를 바꾸는 방법이 될 거라는 그런 사실은 문화를 만드는다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회의원장님이 누가 되든 네. 태권도인들을 한 그룹 안에서 네. 한 방향으로 네. 같은 비전과 같은 가치를 갖고 이끌어가 주실 분이 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공약입니다. 공약. 네.
그 선거 많이 보면 네. 공약이 진짜 공약이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짜? 그 공짜. 네. 할 수 있을 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공약이고요. 네. 그러려면 제가 말했으니까 디테일해야 돼요. 디테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실 분석하고 있는 것이 국교원의 단증이 어떻게 변했고 일품과 상품이 단증이 어떻게 변했고 2019년도에 어떻게 변한 거 그리고 그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네. 이게 아니고 네. 그리고 그 인구 변화도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도장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그런 것을 완전히 예측하고 미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테일하게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오케이. 디테일. 네. 그거 아시죠? 네.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라는 거. 네. 어떤 악마가 숨어 있는지. 자,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계속 이어서 네. 지금 후보자님들께서 내놓은 그 공약들 중에 보면 가장 뜨거운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도장 지원 사업 이외에 심사권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찾아가는 심사가 시작이 됐고 네, 네. 그것이 또 이제 정착되는가 싶더니 지금 이제 엔데믹으로 가까이 가면서 대면 심사로 또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변화가 또 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이제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의 수장이 되신다라면 이 심사권, 네. 이 심사권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다른 후보자님들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심사권은 사실 어제도 그 심사 계약서를 갖고 굉장히 제가 흥분한 적이 있어요. 네. 국교는 그냥 심사의 수수료만 받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좀 화가 났었고요. 앞으로는 관리 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네. 지금 공약을 보면요. 딱 나눠져 있어요. 구시대와 신시대. 저까지도 신시대로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네. 구시대와 신시대라는 게 연령일까요? 아니면 생각의 차이일까요? 저는 생각의 차이인데요. 네. 생각의 차이지만 연령의 차이도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심사 특히 이제 관장님들이 여기에 너무너무 아주 목말라하고 일단 협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도 네.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근데 이것은 젊으신 지금 저를 비롯해서 조금 젊으신 분들은 이 심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기존에 이제 그 협회나 아니면 국교원에서 이런 업무를 보셨던 분들은 심사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이 심하다는 얘기가 네. 조금 더 강조를 하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에 있는 지금 여기에 공약을 보면 어떤 네. 분은 심사권을 국교원이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은 심사권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궁극적으로는 법대로 하라는 게 저의 대로 하라. 생각이에요. 네. 이게 법대로 하라는 게 아마 이제 공부를 하시면요. 국교원 법령의 심사권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법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네. 제가 그 심사권 그 부분을 잘 읽어보지 못해서 네. 그냥 이제 딱 까놓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사권,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아니면 누가 가져야 될까요? 관장. 관장. 그러면 네. 심사를 주체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네. 지도자가 소비자라고 봐요. 지금 이제 뭐 소비자. 지도자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원이 될 수도 대한태권도협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국교원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의 심사제도, 네, 지금의 심사제도의 가장 큰 폐해가 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시도협회에서 일선 지도자들을 말 그대로 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네, 가스라이팅 할 정도의 네, 막강한 힘을 갖기 위한 심사권을 독점권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네. 의견을 주신 분들도 어제 계셨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왜 저는- 말을 못하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있잖아요.
없습니까? 이게 사회를 보시면서 그렇게 저한테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국회의원장 선거는 누가 나가죠? 저가 나가죠. 그렇죠. 네. 제 생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죠. 민초의 생각이 네. 모여서 국회의원 원장이 나가 되는 겁니다. 아, 저 혼자의 왜 민초의 한 생각은 사람한테만 미루십니까?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거는 이거는 운동한 사람으로서 이게 네. 안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원리 원칙대로, 원리 원리 원칙대로. 원칙 법대로 나와 있는 대로 하는데 네. 그것에 대한 유예 기간은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조직을 어느 없앨 수 정도의 없어요. 유예 근데 기간. 그 유예 기간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관장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가질 수 있는 심사를 보면서 생길 수 있는 베네핏을 최대한 줄여서 그로 인해서 도장이 힘들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 제가 찾아가는 관장님들 찾아다녔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면 나는 심사를 도장에서 열심히 가르쳐. 근데 심사 때는 부모님 오지 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해. 왜 3분, 4분 하고 끝나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가 네.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수련하고 국회의원 가기 전에 또 한 달 동안 또 이제 주말마다 나서 훈련을 했어. 네. 그래서 국회의원 심사장에 갔어. 네. 강남에 있는 국회의원을 갔는데 네. 우스갯소리로 어머니께서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 우리 아이 심사가 끝났대. 그게 지금 현실인 거죠. 네. 그 현실이요. 네. 제가 사실 외국에서도 도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심사는 가족끼리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모티브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아이들은 집중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른들은 그 집중한 모습에 행복을 느껴요. 음. 그런 기간이 길어야지만이 도장이 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몇 개월 동안 연습을 시켜가지고 가서 그 결과치를 보는 게 몇 분 동안에 봤어요? 몇 분도 아니죠. 특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네. 품새는 그럭저럭 그래 품새라고 해. 네. 근데 겨루기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거는 국교에서 겨루기에 대한 부분도 매뉴얼이 나와 있어야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사 위원들, 얘기해 보세요. 심사위원들 거기에 보면 네. 공격성, 수비력 뭐 이렇게 해서 그거 평가하는 항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항목을 지금 말씀한 게 항목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네, 주관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표준화가 돼 있지 않죠. 표준화 작업. 겨루기는요. 네. 어떻게 봐야 되냐? 시험이잖아요. 네. 방어력이나 공격력에 대한 부분이 기술로서 이루어져 있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겨루기의 다양성, 겨루기가 어떻습니까? 꼭 이겨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탠스, 거리 맞추기,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 왔을 때 내가 방어하는 법,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게 심사거든요. 네. 그래야지 그게 수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네. 그것이 이제 부모님이 봤을 때 오히려 실망해서 그 다음에 도장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사에 대해서는 네. 심사 제도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심사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그를 통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도 철저히 생각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악마가 나올 텐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세 가지 다시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품새를 위해서 세 가지를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세 가지. 겨루기에서? 아니요. 그럼요. 심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 인식 개선, 네. 그다음에 제도 개선,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도 개선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자, 심사의 제도는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다 엮여 있는데 인식의 개선이 중요해요. 그럼 인식의 개선 네. 먼저. 그러니까 인식의 네. 개선은 심사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게끔 하는 거예요. 과정. 네. 네. 근데 과정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린아이가 일어났던 과정과 성인이 일어났던 과정이 달라요. 네. 아이가 8살 이전의 아이들이 과연 태극 8장까지 하는데, 그것과 성인들이 태극 8장까지 하는 데에 대한 부분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다르죠. 네. 그럼 그 인식도 달라야 돼요. 그럼 뭐냐?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는 수업이나 심사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에 맞는 심사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은 제가 생각했던 인식은 심사를 바라보는 일반 학부모들이나 수련생들의 인식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저희는 시스템을 태권도의-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 입장에서 그 지도자 부모들의 입장은 네. 또 다른 얘기고요.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네. 어떻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럼 말 나온 김에 모 네. 후보님은 네. 아주 구체적으로 네. 초등생 저학년들에겐 태극 1장부터 4장까지만 보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요. 네. 8세 이하. 8세 이하. 네.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잘 주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전체에서 여기까지 해야 된다는 그리고 이것을 이룸으로 인해서 심사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인식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그림으로 해서 다른 태권도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르칠 수 있고 네. 그 요소들이 심사에 녹아나면 네. 그 아이들은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는 4장까지밖에 했으니까 이거가 아니고 너가 하고 있는 모든 미션을 다 이뤘기 때문에 이거야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심사하고 연관돼서 가장 이제 또 이제 일선 지도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각 시도협회에서 그 보면 직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했어요. 네. 그건 이제 대한태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표준교육 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매년 초에 일선 지도자들에게 표준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협력을 돕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네. 인데 거기에 일선 관장님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에 12개월의 국교원 갈 수 있던 것이 18개월로 늘어나는 걸 권장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강제력이 없다 보니 예를 들어서 우리 후보자님 도장에서 18개월 원칙대로 가요. 네. 근데 저는 생긴 것처럼 살짝 얍삽해서 우린 12개월 만에 갈 거야. 네.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봐 그 표준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일선 도장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뜻 협력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사회자분께서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네, 그 직무 교육이라는 거예요. 네, 이 직무 교육이 네. 왜 지금 협회에서 이걸 진행하는 줄 아세요? 글쎄요, 협회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 저희가 대한태권도협회 회원 도장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진행하는 그러면 게 회원이 당연한 아니면 거니까요. 딴 데서 받아도 되구나. 안 받아도 되는 거네요. 일단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받아요?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일선 시도협회에 등록된 관장들로 제한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 이외의 회원들은 저희들 표현대로 하면 비등록 도장이고 네. 그 교육을 받지 못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심사 못 봐요? 지금 제도로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볼 수 있게 제도를 또 열어뒀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뭐냐면 네. 계약을 보면요. 네. 교육과 네.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까지도 네. 협회가 갖고 갔어요. 네. 그래서 직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심사에 예를 대한 들어 모든 이게 뭐냐면 권한을 협회가 국교원에서 가져갔다. 네. 국교원에서 이건 했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국교원에서는 심사위원 교육을 하고 있죠. 저희가 회원으로서 만약에 잘못했으면 그거를 누구한테 국교원 가서 얘기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모든 권한을 그렇게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국교원이 갖고 있는 권한을 뺏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돈 일단 문제가 네. 아니고 중요한 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뺏겼다고 어제 표현을 계약이 그렇게 계약이 그렇게 그러니까 전 집행부가 쓴 자, 계약서를 전 보시면 집행부가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집행부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계약을 다시 해야죠. 다시 당연히 다시 어떤 해야죠. 식으로? 그건 보십시오. 저거 많이 되면 확실하게 바꿀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네. 저는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한 가지만 좀 네. 어떻게 디테일하는 것 중에 네. 하나만 어떻게 좀 이렇게 하나요? 누설하시면 안 될까요? 누설이요? 네. 다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누설을 오신 해?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하나 정도는 그렇게 좀 시원하게. 지금 그게 그 계약서를 보면 네. 대한태권도협회의 심사권을 이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가로치고 뭐라냐면
국기원하고 따로 계약한 쪽은 제외다라고 썼어요. 근데 그 밑에 관리는 대퇴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네. 내가 물어본 게 그런 거예요. 등록하지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관리인이어서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교육을 어디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불합리하잖아요. 불합리한 거. 왜? 경기단체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디테일하십니다. 그 악마가 여기 있다는 아니 저가 생각이 아니고요. 드는데. 아니 저가 아니고 지금 현재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들이 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단 네. 말을 못해. 저도 좋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가 이제 좀 있으면 좀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아니 뭐 힘들어지는 거야 뭐. 이 시대가 네. 바뀌었습니다. 네. 문화가 바뀌었어요. 네. 할 수 있는 얘기 그리고 이제는 밀실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선 지도자분들이 또 하나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서 네. 지금 현재 심사권 때문에 국회의원에서는 티콘이라는 시스템을 새로 이제 네, 네, 네. 정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관장님들은 뭐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저처럼 네, 네.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왜 만들었어? 더 복잡하고 귀찮아졌다라는 말씀. 그거는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네. 안타까운 게 있어요. 티콘은요, 네. 원래 플랫폼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게 모든 것이라면 어떤 것? 예를 들어서요, 이게 예산이 40억 정도에 되는 거였어요. 40억이요? 네네. 근데 이게 얼마? 26억 정도로 20억짜리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뭐냐? 이 플랫폼은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줄어들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사실 그래도 그나마 좋다는 게 대한태권도협회에 있는 전산 시스템은 아주 옛날 겁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있어요? 전산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선수 생활도 하셨고 그 기록이 한번 하셨으니까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죠. 그 네. 기록 바꿀 수 있습니까? 한번 이거 잘못돼서 바꾼다고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저는 근데 티콘은 그게 가능해요. 사실 네. 가능한데 문제는 이런 거를 만들 때는 그 완충작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지금 해보고. 저희가 외국에 이제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 인포메이션 적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견에 있는 직원들은 종이에 써갖고 다시 오고 있어요. 네. 그것도 모르시죠? 저는 이제 해외 쪽에 있는 것을 보고 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좀 문제가 됐다. 근데 티코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더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그냥 전산 시스템으로 그렇죠. 전산 시스템 됐어요. 입력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아까 얘기했죠.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표준화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네. 심사 제도에 대한 요즘에 그 찾아가는 심사 어떻게 합니까? 그 영상을 찍어서요. 그렇죠. 영상 분석을 해서 그거 갖고도 심사를 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네. 그 영상 분석했던 것이 아주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것이 표준화된 자료로 나오면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것이 지금 될 수 있었는데 안 됐으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티콘 아니라 티콘 할아버지라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티콘 할아버지는 토큰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거 못 알아듣는 분들 저를 많을 또 겁니다. 약간 흥분하지 않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심사권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로 더 얘기할 수 있는데요. 더 이상 해야 될 게 얘기하면 많습니다. 큰일 납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공약에 관계돼서 해야 될 게 저는 많으니까. 아까 그랬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저 생각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성공하는 국견을 위해서는 지금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나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대를 매실 분들이 9분이나 계신데 그 중에 어떤 분 총대가 가장 튼튼하고 제가 확실하지? 얘기해볼까요? 자, 산업에 대해서 저기 썼어요. 산업에 대해서 아무도 안 쓰셨습니다. 물론 생각은 갖고 계시겠죠. 하지만 디테일한 면을 찾자는 거예요. 산업은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흥분하면 다음 안 되죠? 흥분하지 마시고. 네. 네. 다음은 이제 사무처. 네. 사무처에 관계된 얘기를 한번 정도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다른 후보님들이 주셨던 도장 지원 사업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사무처에 관계돼서 이야기하셨던 분들 중에 보면 뭐 이제 그 국기원 상황에 맞는 네. 그런 이제 기획이라든지 인재 발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사무처 혁신에 관계된 우리 후보자님의 견해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그 9분의 공약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 보면요. 네. 사무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연구소에 대한 건 어떻게 해? 한번 공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연구소에 대한 이게 왜냐면 건 이게 뭐냐면 연구소가
국기원의 가장 핵심이에요. 네. 근데 공약에 연구소는 어떻게 하겠다는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여기- 하나, 네. 연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물론 바뀌겠지만 지금에 있는 공약 중에선 한 3분 정도는 연수원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네. 공약에. 네. 연구소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없고. 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생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또 악마가 돼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사무처 혁신의 가장 핵심은 연수원과 연구소. 아니 근데 네. 이제 그 연구소까지 마무리 짓고 얘기할게요. 네. 이게 다른 후보들은 그 연구 개발에 대한 공약들은 많아요, 사실. 네. 그걸 어떻게 하겠다. 근데 어디서 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럼 연구소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캐비넷에 들어가는 연구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연구소부터 고쳐야죠. 연구소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연구소 매일 들여다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거기 갈 일이 있겠습니까? 가셔야 돼요. 우리 민초들이 가서 네. 해야 돼요. 그러고 보면 그 내가 아니 거짓말하는 나보다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아예 전혀 아니고요. 그 지난 그죠? 지금 이제 어차피 사퇴를 네. 하신 상태고 지난 국기원 그 행정에서 좀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메일을 통해서 어찌됐든 연구 결과도 좀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네. 태권도의 장단점을 이렇게 일선 도장 지도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조금은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 중에 아니 하나입니다. 그게 1980년도에 그 지금 여기 있는 이 책자들이 다 벌써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저가 썼었어요 옛날에. 한번 보세요. 이거 그때 했던 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칭찬할 건 칭찬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칭찬을 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거예요. 앞으로는 연구소가 앞으로 태권도가 발전하는 방향에 네. 기본을 갖고 있다. 기본은 갖고 있다. 내가 왜 화가 났냐면요. 네. 제가 사실은 교본의 해설서를 제가 쓰고 있었어요. 네. 제가 41권의 책을 쓴다고 동화책 10권의 해설서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본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계약을 했어. 거기 있는 교본의 내용을 내가 같이 해설하고. 그래서 계약서도 있어요. 네. 근데 아직도 못 내겠어요. 왜? 아무리 그 교본을 봐도 저하고 이제 교본 쓴 사람하고 한번 진짜 공개 질의를 하면요. 다 안 돼요. 좋습니다. 우선은 연수원, 연구소 이외에도 네. 네, 또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분위기를 전환해서 한번 갑자기 그 영국 그 교본 쓰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저는 머리에서 안 하려고요. 그게 연구 기간에 대한 문제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네. 내가 한 동작을 고치는 데는 10년이 가야 돼요. 거기에는 저는 그런 거 어느 날 그 귀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 귀가 공짜로 바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후원을 받아서 뭐 이렇게 바꿨다 해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을 그거 바뀌면 도장에 있는 거 다 바꿔야 돼요. 그 돈은 누가 합니까? 안 바꾸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 도장에 그걸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잖아요. 국기원은 물론 안 바꾸고 그 정도로 국교는 그렇게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얘기 연구 파트면. 이 얘기 나와도 좀 그러니까 좀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네. 이제 국기원 교본 나올 때마다 네. 저는 뭐 거기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 기본 동작에 대한 이해라든지 기본 동작에 대한 명칭이 바뀌었어요. 네. 뭐 내려막기가 나오고 아래 올려막기가 나오고 네. 그 다음은 이제 뭐 어쨌든 명칭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바뀔 때마다 무엇인가를 해야겠으니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게 일선 지도자들과 소통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제 느낌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럼 국기원 연구소에 있거나 국기원 이제 강사님들이 또 저희들의 입장, 일반 지도자들 입장을 고려하셔서 만들어 주신 건 땡큐. 그런데 그게 일선 도장에서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희 아래막기라는 부분이 대부분일걸요? 자, 그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 아래막기로 했잖아요. 네. 미국에서 롤 해요. 아래막기 해.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내려막기로 어느 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어. 야, 이게 왜? 그래서 다시 지금은 아래막기로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막 바꾸면 안 된다는 거. 김하석이 좋아요. 김하석이 주춤석이 좋아요. 요번에 뭐라 그랬어요? 아세요? 주춤석이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춤석이로 뛴 갔어요. 네, 아유, 질문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요번에 네,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네. 그렇게 바뀌었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무처와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네. 국기원의 원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태권도의 기술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의 그런 연구, 개발 그런 걸 이제 보급하고 네, 이제 행정을 알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기원에서도 조직이 필요해서 기시매라는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시매 네, 조직이 네,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왜 먼저 한숨을 내십니까? 아니 저도 기시매 어떻게 위원이세요? 예, 들어가는 있는데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되게 죄송한데 네.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 이론 교수인데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 그건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아, 네, 네, 네. 아닙니다. 제가 네. 알기로는 네. 그러니까 기시매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네. 예전에는 아니, 기시매가 있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그 기시매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니까. 네. 근데 기시매가 예전에는 300명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올해 약 1000명 정도 돼가 있어요. 근데 좋아, 기시매 좋아.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죠? 업무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뭘 시킵니까?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 한 장 받고 있어요. 좋아. 나는 기시매 위원으로서 이건 뭐 선거 조직의 대통령 누구의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기시매답게 정말 내가 기시매면 예전에는 기시매가 되면요 어깨가 쫙 펴졌어요. 그 왜냐면 네. 내가 기시매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기시매로서 할 일이 없다 보니 네. 이 기시매라고 받은 종이를 이렇게 밑에 숨겨야 돼. 숨겨놔야 돼.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건 조직이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조직 기심에 네. 뭐 바른 조직으로 다시 거듭나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많은 후보님들이 이제 공약을 하신 도장 지원과 네.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건 또 사실은 저의 주특기라서 그렇죠. 뭐 그게 도장 지원 사업하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제가 거의 20년 동안 그렇죠. 도장 지원 사업의 본과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네. 국기원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네. 도장 지원 사업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게 핵심은요. 네. 그 국기원의 주인이 관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장.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심사의 주체가 관장님이 돼야 된다는 것처럼 네. 생각이 그렇게 딱 밝히고 나면 모든 행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관장님들 위주로 진행이 되어야겠죠. 또 하나 이게 네. 또 하나 제가 이제 보는 게 산업으로도 봐야 돼요. 산업으로도 지금 저 생각이에요. 이거는 천만의 논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1인 1 아이디에 대한 개념이에요. 아까 심사권과 연관이 예, 이게 있겠네요. 1 아이디를 줬는데 사실은 산업으로 보면 도장은 여러 개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꼭 한 사람이 하나만 낸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소상공인입니다. 네. 예, 소상공인의 주인은 어디에 세금 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구청에 신고해야 돼요. 구청에다 신고할 때 너 하나 냈니 두 개 냈니 그거 갖고 뭐라 안 그래요. 그렇죠. 낼 수 있어요. 법적으로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죠. 네. 어디서 막았죠? 지금 여기서 맞았어요. 그거는 제가 봐서는 산업과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절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도장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라 그러지만 내가 잘 돼서 도장을 하나 더 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막혀 있다. 그것만큼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또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 후학들,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로 밥을 먹고 사는 우리 이제 젊은 사범님들, 네. 학생들이 도장을 오픈하려고 했을 때 지금도 이제 과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기존의 선배 관장님들이 어쨌든 돈을 좀 벌었어. 네. 돈이 있으니까 경제력이 있으니 도장도 두세 개씩 해. 그렇죠? 네.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부의 대물림을 부의 연속성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 그런데 이 사범님들이 도장을 오픈하려다 보니 오히려 그러면 또 경쟁력만 더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
제가 끊을게요. 네.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오자마자 했던 도장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예. 제가 20평짜리 옆에 100평짜리였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도장 안 된다 그래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 20평짜리가 200명이 넘었어요. 왜? 색깔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 무한 경제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무한 경제 시대. 네. 무한 경쟁 시대에 공부를 통해서 네.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차별화를 가서 무한 경제 시대에 새로운 색깔로 도장을 내야지만이 그 도장은 근데 그런 경쟁까지도 안 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좋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젊은 지도자들이 태권도장에 대한 비전을 갖고 태권도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 도장 지원 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또 좀 다르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다른 관장님하고 제가 이제 현장을 찾으면서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네. 너무 태권도 학과 학생들은 나오고 나면 사범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체육관 사람들은 나오기 전에 벌써 창업을 생각한대요. 그렇죠. 예, 이게 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군을 넓게 갖게 해주는 게 우리의 네. 일이에요. 네. 너는 하면 바로 사범이대가 아니고 너를 하면 무엇이 다른 걸 할 수 있어. 네.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선배들 입장에서는 길을 넓혀줘야 또 돼. 태권도 사범 이외에 더 많은 직업군을 만들 수 있는 산업화로 가는 그렇죠.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여기에 산업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 핵심이 어떤 거냐면 표준화예요. 오케이. 그게 국교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장 지원 사업의 방향성과 그리고 이제 개선 방안이라든지 본인이 추구하는 공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잖아요. 국교원에서는 뭘 해야 돼요? 개발해야 되죠. 네. 어떻게 표준화에 대한 개발을 하는 게 국교원이에요. 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연수를 해야 되죠? 이게 도장 지원은 연수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5대 광역으로 가서 누구든지 가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5대 광역. 네, 네. 그렇게 편하게 연수를 받게끔 해주는 거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지금 이번에 되면 사실 도장 지원 위원회를 하나 만들까 해요. 도장 지원 위원회. 네, 네. 전문가들로서 사실 지금 국교원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네. 도장을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도장을 잘 하시는 분들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심사 추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한번 취합해 보고 싶어요. 그게 이게 핵심이고요. 네. 아까 그 교육과정이나 교재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학교 그 평가 인증제, 평가 인증제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국기원이 꼭 해야 될 일 중에 어제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네. 국기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선 지도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가야 할 길을 열어줄 때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어제 말씀하신 인증제 제도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인증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체력이 향상돼요. 근데 네. 그 향상된 것을 뭐로 통해나? 태권도를 통해서. 태권도 보급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국교원이에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그 유입은 어디로 갑니까? 도장으로 갑니다. 오죠. 그렇죠, 당연히. 도장으로 갑니다. 그렇죠. 줄넘기 학원 안 되면 어떻게 줄넘기 학원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 정확한 인증제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으면 지금은 어디서 건물을 갖고 온다 이런 게 아니고 그 건물을 뭐 돈을 많이 갖고 이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교원의 색깔을 정확하게 가지자는 게 제 색깔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후보자님들 걸 좀 자세히 보면 네. 저희 일선 지도자들은 너무 땡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지성 후보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계셔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그 행정 위주의 편의보다는 일선 지도자들을 위한 저희가 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효율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또
사범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음 걸로 한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 동승자에 관계된 얘기도 많이 하세요. 어려운 거네. 어제도 잠깐 얘기는 했지만 저도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대부분의 분들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에 의해서 법령으로 정해져서 그 법을 바꿔야만 이게 가능할 텐데 그에 필요한 여러 활동들을 뭐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도 하고는 지금도 이제 대책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몇 년 동안 활동들도 하셨고 그 덕분에 이제 유예기간이라는 것도 이제 있었고 그런데 이제 딱 현실적으로 11월이면 유예기간도 끝입니다. 네. 자, 이랬을 때 이제 몇몇 후보님들은 이제 지원을 받겠다. 네. 정부에서. 얼마나 어느 동안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돼요? 그런 얘기는 여긴 안 적혀고 일단 지원을 받겠다라고. 저한테 보러 가시면 안 돼요. 아니,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거죠. 네네. 뭐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이제 도장에서 그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대부분에 보면 재원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하나만 끊을게요. 네.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네. 동승법 유예는 벌써 끝났어요. 네. 이미 시행 중이고요. 네. 그것을 시행 중인데 우리가 아직 그거를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네. 법령으로서 벌써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미뤄진 듯한 느낌은 그때 얘기가 저희도 그 일을 했었죠. 코로나 때문으로 지금 그렇게 된 거지 이거는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 법령을 바꿔야 되는 일이에요. 법령을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셨죠. 네, 그 법령을 바꾸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방과후 수업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제가 김병욱 국회의원한테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김병욱 국회의원이 그거를 발의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 말씀도 이것은 모든 국민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또 적응해서 대응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게끔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주 5일제가 아닌 주 이틀, 주 3일제로 외국적으로 바꾸면 그것도 큰 문제가 없어요. 고가로 받으면 돼요. 왜? 집중해서 가르치고 그 분합해서 가르치고 그런 부분은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우리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그 얘기도 할게요. 지금 동승법 벌써 시행됐잖아요. 네. 그 교통법이 그게 아마 저 기억엔 제 53조 5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기억하세요? 그 옛날 그때 일을 했었으니까. 네. 그때는 실내 체육업이 포함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동승자 인건비 지원, 그다음 그 노란색 간판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는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에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응을 어떤 도장은 이제 차 운행 안 하는 도장도 있어요. 저희도 차량 운행을 한 대를 아예 줄였습니다. 네, 차량 운행 안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차량 운행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차량 운행을 아예 법적으로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사실 저도 그래요. 사범님을 못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량 운행 때문에 못 구하는 거잖아요. 수업이 문제가 아니고. 저 몰밀 말이면 어떡하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후보자님의 그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다른 후보님들은 미처 공약에 내걸지 못한 산업화에 관계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 이제 먹거리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기에 이제 국회의원 원장이라면 네. 뭐 이제 우리 일산 태권도장 지도자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제 무엇인가를 네. 획기적으로 제안하고 제시하고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정책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후보님은 산업화를 들고 나오셨단 말이죠. 네. 자, 그럼 우리 이지성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태권도 국기원에서 할 수 있는 또 태권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왜 산업화가 필요하고 그 산업화를 통해서 그러면 태권도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우리가 4차 산업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안 접해봐서 그런 건데요. 네. 4차 산업이 생긴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든 것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작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우리는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50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됐다 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게 표준화가 없다는 거죠. 아, 네. 그게 국교원에 그런 표준화가 없으니 누가 어떻게 가르치면 어떻게 그게 그래서 교본이 항상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에 보면 국교에서 매년 연구와 개발과 거기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표준화가 되지 않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표준화돼 있는 거 보셨어요? 표준화가 돼 있다면요 하루아침에 책을 저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표준화가 돼 있으면 표준화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그러니까 표준화를 하는 게 어떠냐면 데이터를 근거로 합니다. 그 데이터가 그게 그렇게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면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요. 기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기술이 적용되고 그게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국교원에서는 가장 그런 표준을 만들 수 있는 4차 산업의 빅데이터 그리고 그걸 통해서 표준화를 하고 그것이 표준화하면 되면 심사제도든 아니면 수업이든 교육과정이든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계화되는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면 네. 그동안에 이제 태권도 산업은 이제 1, 2차원적인 산업이라고 한다라면 뭐 태권도복이 될 수도 있고 네. 전자복이 마찬가지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경기화의 일원들이었고 그러니까 그 산업이 일선 도장에게 끼치는 영향은 미비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산업화라고 하는 부분이 데이터 네. 그럼 이 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는 게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게 AI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그럼 이제 그런 시스템이 필요로 하고 그런 것들이 태권도장과 접목되었을 때 일선 도장 지도자들이 그러면 도움이 될 것이며 그게 일선 도장 지도자들의 죄송합니다만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다 정리했잖아요. 네.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워낙 뭐 잘 아시고 그러셔서 그런데 정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관에서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기관의 역할이 어디냐? 국교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느끼는 건 그럼 그 캐비넷에 있었던 그 많은 보물들이 이제 밖으로 이제 저는 내보낼 거예요. 내보내실 거고 중요한 건 예전과 같은 그런 캐비넷에 쌓는 그런 연구나 논문보다는 이제 비전 제시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 후보자님의 비전은 그거네요. 국기원장으로서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제시를 할 거고 네. 그걸 통해서 태권도장의 그 퀄리티가 올라갈 것이며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은 좀 안정적인 태권도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게요. 네. 제가 이제 교본도 쓰고 그 안에 있는 그 1, 2, 3급에 대한 그 교재도 써보면서 느낀 게 지금에 있는 자료들이 나쁘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여기 지금 잠깐만요. 여기 제가 썼던 책도 있는데 어디 갔지? 오늘 갑자기 저기 있습니다. 아니 저런 책들은 많이 있었고요. 네. 국교에 썼던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캐비넷 안에 지침서. 있습니다. 지침서 했어요. 캐비넷 안에 있어서 못 꺼내왔어요. 그렇구나. 그 지침서는 네.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연구되어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그것을 지금은 1차적으로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거는 아는 사람이, 저같이 아는 사람이 걸러이죠. 그걸 걸러서 쓸 것과 다음에 쓸 것, 뎁스를 만들어줘요. 그것이 다시 표준화를 만드는 빅데이터화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자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자료를 지금 못 쓰고 있으니까 지금 답답한 거죠. 데이터는 쌓여 있네요. 다행히 캐비넷 그렇습니다. 안에. 네. 그러면 그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작업과 그걸 이제 활용하는. 현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네. 이제 국교원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네. 이제 진행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태권도에 관계된 일정한 부분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게 되면요 네.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사범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으로 승격시킬 수가 있어요. 정말요? 왜냐하면 표준이 있잖아요. 음. 그 지금 아니 미용 자격증 이런 뭐 그 NCS라 그러는데 그런 국가 자격증을 만들면 그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태권도 사범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 아니었네요. 어디서 줍니까? 지금 국견에서 국기원에서 주죠. 네. 근데 아까 NCS를 얘기했는데요. 사실 국기원에서 해도 그 국가 자격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개념이 없으니 현재는 그냥 민간 자격증인 거죠. 4차 여러 산업혁명 가지가 있죠. 쉽지 않은데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댓글 중에 보면 네. 여기 잠깐 댓글이 이렇게 많이 많이 올라오셨네요. 올라왔습니다. 자, 잠깐 한번 읽어봐 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함은 밝히지 못하겠지만 도장 지원 사업 건의드립니다. 첫 번째, 보수 교육의 다양성을 가지고 편하게 선택해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코로나 때문에 꼭 국기원에 모여서 심사를 찾아가는 국기원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 미국이나 외국처럼 1에서 상품 심사의 심사권을 각 도장에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세요. 왜냐면 아니 저희 지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믿어요. 믿으면 믿어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믿는데 사실은 제가 그걸 믿으려면 표준화가 다 된다면 할 수 있어요. 어제는 시스템, 오늘은 또 표준화. 네, 표준화가 다 되면 네. 그거 누구든지 그게 인정되면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표준화되면 네. 1, 2, 3품 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바뀌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의견을 좀 보면 확실히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는 게 티가 납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해외 계신 사부님 계신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아까 1, 2, 3품 중에 1품은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1품까지. 1품은 왜냐하면 시스템만 잘 잡으면 1품은 가능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근데 그게 1품이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다 풀어놨을 때는 왜냐하면 그 재원이라는 부분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확대성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할게요.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른 분, 이제 해외에 계신 사부님이십니다. 네. 미국의 조남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 짧게나마 글을 남깁니다. 네. 연구소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해외 현지를 이해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의 국기원은 한국의 시스템으로 미국을 보고 시행하다 보니 네. 이곳에서의 국기원을 보는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네. 해외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를 부탁합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당연하다. 글로벌합니까? 글로벌. 이게 근데 뭐가 있냐면 저는 교육 체계나 시스템은 한국적인 것이 맞아요. 네. 근데 이것을 비즈니스적으로 푸는 부분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저희가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미국도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둔화됐어요. 그걸 그렇죠. 내가 다시 한번 그게 그 경제가 둔화된 것뿐만 아니라 관원 수가 너무 많이 태권도장 늘었어요. 수련생 인원수가 줄었죠. 네, 많이 늘었어요. 근데 생각대로 다른 아주 조그만 나라들이 많이 늘은 거 아세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거는 뭐냐면요. 파견 사범 때문이었어요. 파견 사범요. 네. 예, 그분들의 네. 제가 이제 국견에 수장이 되면 파견 사범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틈새에서 글로벌화되는 거는 사실 조그만 나라에서 나오는 것들도 굉장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틈새 공약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미국에서 의견 주신 분의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제 오늘 지금 이제 국내 태권도계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네. 이제 온라인 간담회 느낌이 좀 어떠셨습니까? 처음이라서 참 부담도 되고요. 네. 그런데 이 부담이
앞으로의 선거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네. 또 지금같이 저는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 그 유권자들의 공약에 대한 부분을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아, 네, 그건 뭐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개인이라도 깨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약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하고 또 이제 평가도 받고 그러고 싶은 것이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 그 단초니까 네. 지금 사회를 보시는 관장님도 아마 이 역사 속의 한 인물로 같이 남지 않을까. 영광입니다. 저가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저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 후보자들 좋은 공약들이 많으십니다. 네. 저 여러 번 살펴봤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분이 됐더라도 그 공약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10월 2일쯤 토론회 한번 했으면 어떻겠냐. 저희가 시스템은 다 구축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토론하고 그것이 제안 안 해주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아주 힘들어. 맞짱 뜨자는 얘기잖아요. 아니 맞짱이 아니고요. 좋은 것은 걸러서 네. 누가 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기 지금 인터넷으로 공포했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갖자.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한번 갖자. 그리고 그 후보자들이 얘기도 듣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죠.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저도 왜 그 길을 막습니까? 제가 사회를 보겠다라고 흔쾌히 오케이 한 건 제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이지성 후보님이 국회의원장 선거에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 어떤 그렇습니다. 철학,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궁금해서였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9분이 선거에 나오셨고 그렇다면 네. 그 9분에 대한 공약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되게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이제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글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태권도인들의 존경을 알 권리. 받을 네. 수장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할까? 저는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맞짱 토론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맞짱 토론이 겪겠습니까? 네네. 그분들은 다 검증된 분들이고요. 네. 그분들의 좋은 공약이 있어요. 네. 그 공약들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알고 그것을 얘기하면 네. 앞으로 태권도 변화가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저는 이제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죠. 정말로 그 공약이 있으면 그 디테일한 걸 내놔. 저같이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앞으로 아까 빈 공짜 공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시간이 짧긴 한데 네. 오늘은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또 오늘 하루가 지나고 선거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후보자님의 체중이 빠지는 소리가 옆에서 잘 들리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후보자님께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이제 네. 어제 오늘 이렇게 고생들을 하셨고 이제 유권자분들에게 뭐 해주실 말씀. 제가 오랜 시간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준비하기 전에 이것을 하자고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지만 이 방송을 보시면서 느끼셨다면 앞으로의 변화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으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저는 그 길에 선봉장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 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기호 7번 이지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어제 오늘 처음 시도된 간담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할만하다, 해볼만했다. 이게 우리 후보님 이외에 다른 후보님들도 좀 하셨으면 어떨까?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그걸 저와 원하고 같이 있으니까. 일선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들, 안 가졌죠? 못한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후보가 누군지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와닿는 게 심사, 가족의 자리, 태권도의 가치, 그리고 느낌을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심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선거 자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태권도인들이 앞으로 우리의 태권도의 앞날을 서로 고민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어떠한 비전과 가치를 같이 찾아서 어느 누가 되든 지금보다는 더 나은 국회의원이 됐으면 하는 그게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골맞잖아요. 골맞는데 그걸 빨리 터뜨리지 않으면요 더 큰 병이 생깁니다. 네. 저는 그 큰 병이 생기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지. 네. 그것이 어떻게 뭐 개혁하자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좀 하여튼 너무 감사드렸고요. 마무리 혹시 저에 대한 악감정 없으시죠? 뭐 하도 괴롭히니까 뭐 악감정은 없는데요. 네. 이제 끝나고 하여튼 이제 소주 한잔 먹으시면서 얘기하시죠. 참고로 저는 술을 못합니다. 자,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 태권도인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고 현명한 결정 그리고 현명한 투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1박 2일 동안 고생하셨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하죠. 자, 끝. 아니지. 보니까 아니 이거라며. 네, 이걸로. 네. 됐죠?